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던 이야기일까? 1994년에 개봉한 디즈니 명작 라이온킹의 30주년 기념 프리퀄 무파사 라이온킹을 감상을 했습니다. 심바의 아버지인 무파사의 어린 시절과 그가 어떻게 위대한 왕이 되었는지를 다루는 작품인데요. 실사와 흡사한 CG로 제작이 된 2019년에 개봉했던 라이온킹보다는 나았지만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좀 아쉬운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나오는 배경이나 캐릭터들이 모두 CG로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어머니 이것도 애니메이션인데 제작 시점 최고의 기술력으로 실사와 구분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실사화 같기도 하고, 이거를 좀 어떻게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부터는 편의상 그냥 실사화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먼저 좋았던 점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술력입니다. 사자를 비롯한 동물들의 움직임과 광활한 아프리카 대자연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동물들의 연기가 이전 작품에 비해서는 좀 개선이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동물들의 감정이 잘 전달되는 수준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아쉬웠던 점에서 좀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순간 이게 CG라는 것을 잊고 그냥 카메라로 찍었다라고 자연스럽게 착각이 될 정도로 기술력 하나만큼은 현 시점 최고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도 좋았습니다. 진정한 리더란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 학습, 자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혈통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럽게 기업이나 나라, 특정 단체 이런 것들 이어받았다가 말아먹는 사례는 저희가 무수히 봐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요소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파사의 서사를 모세의 서사에서 좀 가져온 것 같더라고요. 강에 떠내려가다가 왕족의 혈통에 의해서 구조가 되고 그 왕족에게 입양이 되고 위협으로부터 도망갔다가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고 계시를 받아서 다시 돌아가서 왕위에 오르고 평화를 되찾는다. 요 구도를 모세의 서사에서 그대로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모세의 서사를 가져와서 저렇게밖에까지 못 만드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그래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잘 가져다 썼네 요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그냥 잘 가져왔네 요 정도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몬과 푼바의 대사도 재미가 있었어요. 비록 현실성 있는 모습으로 구현이 되다 보니까 표정과 같은 시각적인 익살스러움은 많이 감소가 되었지만 제4의 벽을 넘나드는 깨알 대사들이 꽤 재밌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라이온킹 연극에서 양말로 티몬을 만들어놨더라 요런 대사 같은 것들은 저도 모르게 피식하게는 되더라고요. 네, 장점은 여기까지고요. 네, 지금부터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미안한데 굳이 이 라이온킹의 과거 이야기를 만들었어야 됐나부터가 좀 의문이에요. 사실 이거를 문제 삼는다는 거는 이 작품을 받아들이고 감상할 자세가 안 됐다라는 말과도 동일해서 좀 머쓱하긴 한데, 충분히 매력적인 빌런이었던 스카의 과거를 굳이?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좀 연장해 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것부터가 약간 좀 애매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모아나2 때와 동일하게 기억에 남는 곡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모아나2나 무파사 라이온킹만의 문제가 아니라 최근에 공개되는 디즈니 작품의 공통적인 부분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볼 때는 그냥저냥 보게 되는데 보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길에 흥얼거리게 되는 곡이 없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아쉬웠던 점은 그게 몰입하기가 좀 힘든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실사에 가까운 수준으로 동물 캐릭터들을 구현해 놓은 부분의 이면 때문인데요. 저희가 라이온킹 원작 애니메이션을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캐릭터들의 다양한 표정과 액션이에요. 이거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실사에 가까운 모습으로 애니메이팅된 캐릭터들의 표정을 이 익살스럽게 묘사하면은 되게 이질감이 들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전작에 이어서 굳이 왜 실사에 가깝게 구현하려고 노력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술적 성취 말고는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 애니메이션의 재미적인 측면에서는 잃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으로 치환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무표정에 가까운 사람이 억양만으로 희노애락을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거를 보고 있는 관객들은 극 중에 있는 사람의 감정을 오롯이 다 느낄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억양으로 연기를 잘한다고 해도 힘들어요. 표정을 봐야 됩니다. 오디오북이나 전화통화로도 감정이 잘 전달되잖아요 라는 그런 반박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오디오만 있는 경우는 저희가 화자의 표정이나 감정을 상상하면서 듣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각적으로도 보여주니까 상상의 영역을 차단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캐릭터의 감정이입하기가 힘들고 결과적으로 극 전반적으로 몰입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래도 재밌게 보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좀 크게 다가와가지고 사실 보는 내내 좀 시큰둥했던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무파사 라이온킹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성취를 보여줬지만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던 이야기일까? 라는 그런 의문과 캐릭터들의 감정 표현의 한계로 인해서 감정 공감대 형성에는 실패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기작이 나오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은 3D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실사와 가까운 모습 말고 좀 더 만화적인 캐릭터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